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물이 내는 소리를 가지고 그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가면서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읽는데 이야기의 흐름, 아까 나왔죠?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그럼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야기 내용 간추려 본 적 있죠? 책을 보거나 또는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내 친구한테 전해주거나 또는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았을 때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2시간을 보았는데 내가 그 영화의 내용을 2시간 동안 전달하나요? 한 권이나 되는 책을 1시간 동안 전달하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보면 한 10분 또는 5분 정도의 그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 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달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전달했어요?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고 며칠 후,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앞마당을 나가니까 어떻게 됐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공원을 가는데 숲속에서 하면서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릴 수도 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용을 간추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간추리기 전에 오늘은 무슨 일기예보라든가 동물이 내는 소리 같은 설명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간추리는 건데, 그럼 이야기는 아까 말한 그런 글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는 꼭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3가지 중요한 요소 3가지. 이게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첫 번째는 뭘까요? 등장인물.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가끔씩 비 오는 날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못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델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은 누구죠? 사람이 아니죠. 백조였잖아요. 그죠? 백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꼭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이 언제 어디서 활동하는지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낱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인물과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물과 배경만 있어서 이야기가 되나요? 자, 콩쥐는 옛날 깊은 숲속에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콩쥐는 인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옛날 시간이죠. 숲속에서 살았다 장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야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야기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구성하는 3가지 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고 사건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이것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콩쥐 이야기에서는 사건이 뭘까? 사건은 이제 콩쥐가 새엄마와 그 가족 팥쥐를 만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이제 간추리면 좋은 점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내용 간추리면 좋은 점 하나도 없는데 간추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용을 간추리면 좋은 점이 뭘까?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전체의 내용보다는 짧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용을 전달할 때 보면 중요한 내용을 꼭 전달하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은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콩쥐는 머리가 길었고 얼굴이 하얗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전달 안 할 거잖아. 그죠? 사건 중심으로 전달할 테니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